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진투자증권 분당 WS센터의 정현철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투자자산운용의 ETF 운용을 맡고 있는 김도윤입니다. 네, 오늘 키움 히어로즈 글로벌 리츠 이지 액티브 ETF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려고 나오셨는데, 이 ETF가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방송을 듣고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상장한 리츠 이제 종목들이 글로벌이든 국내든 주가가 많이 이제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리츠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또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과도한 좀 금리 인상 속도 때문에 좀 주가도 좀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리츠 종목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는 또 이런 회사채 발행이나 아니면 임대료 증액, 그다음에 자산 교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 조달 비용을 좀 낮추는 노력들을 하고요. 배당을 줄 수 있는 수익도 늘리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주가 변동성은 낮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섹터별로도 좀 글로벌 리츠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호텔이나 리조트, 그다음 쇼핑몰 이런 쪽들은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도 이를 선반영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주가 하락폭도 좀 낮은 편이었고, 최근에는 상승하는 모습들도 좀 있고요. 물류센터나 데이터센터, 그 다음에 통신타워 같은 이런 성장형 섹터는 리츠의 성격도 가지지만 아무래도 성장성을 갖다 보니까 금리의 영향이 좀 더 크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많이 낮아진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좀 기대한다면 그래서 아웃퍼폼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글로벌 리츠에 투자하는 ETF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도 리츠 ETF나 리츠 상품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환율 문제를 제외하고 글로벌 리츠가 가지는 장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글로벌 주요 도시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뉴욕이나 파리, 호주의 시드니나 싱가폴, 홍콩 이런 저희가 이제 자주 찾는 그런 주요 도시들의 어떤 프라임 이런 이제 부동산 자산들에 자기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글로벌 리츠의 가장 큰 저희가 투자자로서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표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홍콩의 IFC나 홍콩의 하버시티, 저희가 관광지로서도 많이 가는 그런 이제 건물들도 사실은 이제 모두 리츠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주요 도시의 이제 요지에 있는 건물들은 아무래도 임대 수요 측면에서는 굉장히 풍부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런 이제 우량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좀 더 믿고 투자할 수 있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아직 국내 시장은 이제 리츠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다변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반면에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어서 이미 리츠 내에서도 섹터가 12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섹터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오피스나 물류창고, 리테일 외에도 데이터 센터, 병원, 통신타워, 카지노 등 섹터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종목들도 몇백 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섹터별로 사실은 부동산의 임대 수요나 계약 구조가 매우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이제 임대료가 상승하는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고, 쇼핑몰이나 리테일 이제 이쪽 이나 아니면 병원 리츠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결국에 찾는 사람의 수에 좀 비례해서 임대료가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기 상황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좀 이런 주가 흐름이 좀 특이했던 종목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 같은 종목은 이제 개인형 창고를 이제 임대해주는 이제 리츠가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예를 들면 저희가 집에서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더 커졌고, 반대로 그래서 개인형 창고를 이제 집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좀 이렇게 임대를 해서 두는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이제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곽강받는 사업이고, 최근에 주가도 다른 리츠 종목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양호한 이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 보이는 에퀴닉스 같은 종목은 이제 데이터 센터 종목으로 이제 전 세계 1위 종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결국엔 팬데믹 당시에 데이터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주가 흐름이 매우 좋았고,
그리고 좀 밸류에이션도 좀 높은 종목이긴 합니다. 성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 금리 인상 시기에는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호스트 같은 종목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호텔 리조트 종목이 되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팬데믹 기간에는 역시나 안 좋다가 최근에 리오프닝 이슈를 받으면서 찾는 사람도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실적도 늘고 있고 주가도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이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좀 글로벌 리츠의 좀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고 또 뭐 한두 개는 좀 제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요즘엔 사실 직접 투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리츠를 이제 봤을 때 리츠 ETF는 패시브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액티브 리츠는 아마 국내에서는 되게 생소한 것처럼 보여져요. 네. 이 액티브 리츠 ETF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ETF는 기존 ETF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국내와 글로벌 이제 리츠 종목들을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지스 자산운용의 대체 증권 투자팀이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벌써 이제 운용한 기간이 됐고, 그래서 글로벌 리츠 종목들을 전문적으로 리서치하고 분석해서 투자하는 팀이고요. 기관 수요 자금도 많이 받아서 이제 그런 자금을 이제 오랫동안 운용을 하고 있는 팀인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쪽 팀과 자문 계약을 맺어서 그쪽의 자문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자문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운용 판단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액티브 ETF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리츠가 섹터도 매우 다양하고, 사실은 이제 글로벌이다 보니까 국가도 미국부터 아시아 종목, 그다음 유럽 종목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섹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대체 증권 투자팀은 이제 전문적으로 글로벌 리츠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리서치 자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츠 전문 리서치 기관들이 좀 따로 있거든요.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좀 따로 있어서 그런 쪽과 또 계약을 해서 그 팀에서는 이제 많은 리서치 자료들을 이제 취합해서 보고 있고, 정기적으로 뭐 미국에서 열리는 이제 리츠 세미나나 이런 것들도 참석을 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리츠에 대한 동향 이런 것들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저희는 좀 신뢰를 해서 자문 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표에서는 좀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텀업과 탑다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와 섹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뭐 나라의 경우에는 결국엔 그 나라의 매크로 환경, 뭐 환율 환경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고, 섹터는 아까 같은 뭐 경기 민감한 주요 리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일단 바텀업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들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들을 분석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 부동산 건물이 있는 위치와 그 주변 시세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도 임대 수요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고, 임대료 추이 같은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이제 리서치 자료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버텀업과 톱다운을 접목을 해서 종목별로 밸류에이션을 이제 가져가고, 그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좀 더 비중을 늘린다거나, 고평가된 종목은 좀 비중을 줄이는 식으로 이렇게 액티브하게 저희가 운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패시브하게 투자를 해서 어떤 평균적인 수익률을 가져가시는 것도 충분히 좋겠지만, 글로벌 리츠에서는 좀 다양한 이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나 섹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좀 액티브한 운용이 충분히 이런 패시브 대비 저희는 초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액티브 ETF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익이 이제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리츠에 투자하는 ETF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건 글로벌 리츠다 보니까 해외 리츠든 아니면 미국 뭐 배당주든 좀 배당 측면에서 좀 비교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이런 리츠나 배당주와 비교했을 때 배당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초과 수익이 가능하지만 뭐 그거 외에 어떤 또 배당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배당률을 비교할 때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그래서 이 ETF가 실적을 잘 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배당률 측면에서 잘 내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ETF로서 이제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런 글로벌 리츠 종목들에 개별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은 종목별로 배당이 다 나오는 시기가 다르고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들어온다든지 예상 가능한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 ETF를 투자하시게 되면은 분기별로 거의 일정한 금액을 배당을 드리는 것을 저희가 저희 배당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예상하시면서 받으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배당이 이게 더 높냐 낮냐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종목으로 투자하시게 되면 결국엔 그 종목별로 굉장히 배당 수익률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ETF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여러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 여러 종목에서 받은 배당을 이제 분기당 모아서 그 분기가 끝났을 때 시점에 정확하게는 1, 4, 7,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드리는데 3개월 동안 모았던 배당금을 모아서 저희가 분배금의 형태로 그걸 지급을 해 드리는 것이 되겠고요. 리츠 종목들에서 나온 거를 저희가 덜 드리지도 않고 더 드리지도 않는 식으로 결국은 된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배당 수익률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차트로는 이제 최근 한 5개년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이 도표는 글로벌 리츠 종목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5개년 최근 평균이 한 3.9%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좀 떨어지는 배당 수익률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그 배당 가능 수익 부분이 좀 작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감가상각 부분만큼은 글로벌 리츠들은 대부분 이 감가상각은 또 제하고 나서 그것을 배당 가능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하는 이익이 좀 더 작고, 주가가 우리나라보다는 리츠 종목들의 주가가 좀 더 밸류에이션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결국엔 주가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이제 국내보다는 좀 더 낮은 한 3.9% 정도를 보인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지금 ETF 내에서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배당 수익률은 한 3.5% 이상 수준이 되겠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 수준으로 저희가 드리게 되는데, 아까 이제 배당을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ETF 같은 경우에 분배금의 형태로 드리기 때문에 분배금은 모두 다 홈페이지에서 공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공시된 걸 보시고 기대하시던 배당 수익률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까 뭐 글로벌 그럼 리츠 종목들의 평균 이런 배당 수익률을 어떻게 보느냐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글로벌이다 보니까 그렇죠. 보통 글로벌 리츠는 나리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리트요. 예, 그래서 리츠 협회 같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 좀 많은 정보들이 있고, 제가 이제 가져온 차트도 이제 그쪽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좀 확인을 해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배당 수익률 부분은 그렇게 개별 리츠를 투자하시거나 저희 리츠를 투자하시거나 했을 때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는 안 날 거라고 보고, 저희의 운용 목표는 이런 똑같이 이제 개별 리츠를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수익을 내는 것과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가져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것보단 여러 종목이 분산 투자했기 때문에 안정성도 높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액티브하게 뭐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좀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ETF를 매수하고 나서 3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은 그 지급받은 배당 소득의 9%는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리츠의 수익원이 배당 소득이고, 일단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매우 좋은 혜택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혜택을 받으시려면 매수 후 분리과세 신청을 판매사 쪽에 신청을 하여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잊지 말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부분을 꼭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배당 측면에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초과 수익이라든지 뭐 안정성 측면에서는 어느 강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잠깐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다른 리츠와 비교했을 때 이 ETF의 강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액티브 ETF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리츠 종목이 개인이 분석을 해서 투자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리츠를 분석할 때는 이제 그 국가의 매크로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 부동산 물건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존재하는 그 지역의 건물 시세나 이런 공시률 추이 같은 것도 다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리츠에는 섹터가 매우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환경이나 부동산 사이클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섹터를 좀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이 개인 투자자분
투자자분들이 계속 그런 것을 일일이 챙기기가 좀 쉽지는 않고,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해주는 그런 기관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액티브 ETF를 이제 투자하시는 것이 좀 더 유용하실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표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리츠의 순자산 가치 대비 프리미엄 추이를 좀 보여드리는 장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액티브한 트레이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상장 리츠의 이제 순자산 가치 대비, 그러니까 회계적인 이제 가치 대비해서 이 지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인데, 결국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결국엔 그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고평가됐을 때도 있고 저평가됐을 때도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상장 리츠라는 것은 주식시장처럼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가격은 꽤 주식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폭이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주식과는 좀 다르게 리츠는 부동산 자산에만 투자가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물 자산에 좀 기반이 되어 있고 굉장히 꽤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이라는 수익 기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리츠의 순자산 가치는 크게 변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이런 리츠 종목의 액티브한 기회가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저희가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되었을 때 저희는 비중을 늘리고, 순자산 가치 대비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했을 때 비중을 줄이는 식으로 액티브 운용을 하는 것이 이 ETF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자산 가치가 있으니까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안정성은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미국이든 뭐 해외에 있는 어떤 리츠를 투자할 때 개별적인 이슈, 뭐 실적 측면에서 사실 찾아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게 상당히 좀 장점이다라고 지금 들어보니까 바로 딱 느낌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왜 이 ETF를 해야 되는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는 이제 글로벌 리츠의 최근 주가 흐름을 좀 제가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이제 최근 올해 부분이 되겠는데, 올해 보시면 결국 주가 흐름이 마치 주식시장처럼 많이 같이 빠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이제 리츠 종목들이 많이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주식시장과 같은 흐름으로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이슈가 가장 큰 부분이었고요. 또 금리 인상 부분이 리츠에도 뭐 비용 측면에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이제 자산이라는 이제 실물 자산에 이제 기반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 같은 경우도 이런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부동산 이제 물건이 최근에 뭐 배당 수익률 관점으로도 사실 보실 수가 있어요. 원래 이 글로벌 리츠에서 기대하던 배당 수익률이 한 3.5%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20% 하락이 되면서 이제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는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4% 수준을 지금 가격이 들어가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실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경우와도 비슷하게 좀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뭐 한 이제 4% 정도 나오던 이런 부동산 물건이 이제는 많이 가격이 내려서 뭐 임대 수익률이 5%로 오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분명히 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임대 수익률도 올라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지금이 부동산을 사기엔 더 좋은 시기가 아닌가. 리츠도 결국에는 부동산 자산에 투자되어 있는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주식보다는 이런 부동산 관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이 같은 실물 자산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또 킹달러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뭐 기사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킹달러 현상 때문에 달러가 좀 강해지고 엔화나 이제 유로화가 매우 약세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래서 미국인들이 최근에는 뭐 달러를 싸가지고 유럽에 있는 부동산들을 막 사고 있다, 이런 기사들 제가 좀 최근에 봤는데, 이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불확실한 경제 전망이 좀 지속되는 가운데 배당이 계속 나오는 실물 자산 이제 이런 리츠의 관심들은 좀 저는 계속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장점에 대해서만 계속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또 주의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ETF에 혹시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리스크 요인은 사실 최근에 가장 부각이 많이 되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리츠에도 자금 조달 비용이 좀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결국엔 리츠가 배당할 수 있는 배당 가능 이익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리츠가 얻게 되는 그 임대 수익도 올라가는 구조가 많이 있고, 많은 리츠들이 수익성 향상과 자금 조달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리츠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이제 과거 시기들을 좀 보게 되면은, 과거 시기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간에 이제 리츠의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평균적인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하실 거는 주식시장보다 오히려 리츠의 수익률이 더 양호했다라는 측면인데요. 그 이유는 결국 보시게 되면 회색 부분이 이제 배당 수익 부분인데, 결국엔 배당 수익이라는 부분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오히려 배당 수익이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고, 이제 이런 배당 수익은 꾸준히 결국은 주식시장과 상관없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을 포함하게 되면 리츠는 결국 이런 인플레이션 기간에 주식시장 대비 더 좋았다라는 것이 이제 과거의 통계가 되겠고,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지금이 이제 리스크 요인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하기에 괜찮은 시기가 된 것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물가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계속해서 만약에 높아지고 금리도 계속해서 과격하게 인상이 된다 하면은 분명히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잠잠해지는 시기가 된다고 보면은 리츠도 가격도 이제 주식처럼 반등을 할 수 있는 지금 구간에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제 투자이다 보니까 환율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환율이 1,300원대로 좀 높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환율도 좀 위험 요소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많이들 아시겠지만 환율이라는 것은 보통 위험 자산의 수익률과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 부분은 이제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지만 변동성을 줄여주는 요인이기도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환율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앞서서는 이제 그 부동산 월세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 상품을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 맞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품은 어떤 사람들이 투자하면 좀 맞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는 연금 계좌에서 그 글로벌 리츠 ETF 투자를 드리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리츠나 이런 글로벌 부동산 자산들은 사실 전 세계의 그 연기금 자금이나 자산 배분형 투자 자금들에서 주식, 채권 외로 대체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많이 투자하는 그런 투자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글로벌 리츠 자산은 전통적으로 주식시장과는 또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본인의 IRP 계좌나 연금 계좌에서 이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키움 히어로즈 글로벌 리츠 ETF를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변동성을 낮추는 이런 분산 투자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리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글로벌 주식 투자가 아직은 부담스러운 투자자분들께는 글로벌 리츠 ETF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리츠는 부동산 자산이라는 이제 이런 실물 자산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이제 안정적인 임대 수익 기반으로 이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아직 불안감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글로벌 리츠가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히어로즈 글로벌 리츠 ETF에 대해서 이제 잘 들어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거나 아니면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국내 액티브 리츠 ETF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